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누구시냐면요. 수원고의 박수근 화백님, 우리 안우재 선생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원고의 김혜순 작가님, 오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먼저 박수근 화백님의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안우재 선생님께 선생님이 한번 요청을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 그 박수근 화백님의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수근 화백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네, 박수근 화백님은 그 삶이 사실 그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항상 보아오던 그대로를 솔직 담백하게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법의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꾸미지 않고 소박 담백하게 들어가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셨는데 색채를 하나하나 한번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가로로 바르고 세로로 바르는 식으로 해서 여러 겹을 쌓아 올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두툴두툴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서 반듯하게 다시 다듬은 다음에 또 차례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상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런 화법을 이용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명암을 많이 집어넣거나 이런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어떤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의 어떤 정서적인 그림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아, 근데 소재는 보통 어떤 그림 많이 그리세요? 소재는 이제 주변에 보아왔던 어머니와 아들의 모자라든지 아니면 농악, 풍경, 시장의 느낌, 그 다음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들이나 아니면 소와 같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셨습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이 105페이지에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고요. 이 그림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위에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색감 굉장히 어두운데요. 이거 혹시 뭐 파마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깜깜해가지고 이거 물감으로 그렸나요? 물론 화백님이 파나도 안 하시진 않았지만 이거는 지금 유화로 그려나간 겁니다. 까만 물감인가요? 그렇죠. 이제 색감이 약간 돌의 느낌이라든지 나무의 느낌처럼 이런 꾸미지 않고 그대로의 본연의 어떤 자연 소재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좀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강석의 느낌처럼 뭔가 돌에 그린 느낌, 그러한 기법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신 거죠.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화백인데 이렇게 되게 잘 그린 것 같지가 않고 애기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좀 못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건데 일부러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단순화 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외국의 작가들처럼 많이 꾸미고 보드라지게 명암을 많이 넣어서 나는 뭐 대단한 그림처럼 보일 거야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가난한 삶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조금 소외된 사람들, 계층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냥 본연 그대로 나타내려고 좀 애를 쓰셨죠.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제목이 뭔가요? 지금 새 여인이 든 것 같아요. 새 여인. 네. 근데 보통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귀족이나 좀 이렇게 부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그림을 그린다고 알고 있는데 왜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화백님은 사실 밀레와 같이 그런 농민의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뭐 귀족의 삶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민과 더불어서 내가 보아오던 삶, 내 주변에 있는 삶, 그런 삶들의 생활 풍경을 그대로 옮기기를 좀 원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작품이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문학이라는 제재랑 같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우리 수원구의 김혜순 작가님으로 불리는 우리 오일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혜순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을 왜 쓰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시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로 표현하기에는 언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시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랑 똑같다는 거네. 문학도 하나의 예술 분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미술에서의, 그러니까 미술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문학에서는 언어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분야의 같은 우리가 아티스트로 맞습니다. 문학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미술과 문학이 함께 결합되는 우리가 단원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이제 본문 학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박수근 화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납작하게 느껴진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쭈그려 앉아있는 여인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또 아이를 업고 있는 아이, 그리고 시장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민들이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술 선생님 말씀에도 서민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표현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대상을 극도로 단순하게 표현했다. 라는 거. 좀 보시면은 여기 뭐 발바닥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표정이 없고 또 대표적으로 인물들의 얼굴에 뭐 표정이나 그리고 입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입술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곳에 담겨있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나 감정이 있다는 것인데, 입술이 없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서민들이 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은 이 인물들에 담겨있는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근 화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김혜순 작가가 파악을 했을지, 우리 시 안에 세계에 어떻게 담아 놓았을지를 한번 제재 정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서정시고요. 우리 김혜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쓴 시가 되겠죠. 다음 성격은 현실 비판적입니다. 억압돼서 사는 그런 고달픈 서민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어서 쓴 작품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외상적이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중간중간에 드러날 겁니다. 묘사예요. 그림 그리듯이 이 시를 읽고 있으면은 뭔가 하나의 풍경이 그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제재는 박수근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 불쌍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에 대한 연민은 그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의 시적 형상화, 그러니까 문학이랑 또 미술, 장르를 함께 변용시켜서 나타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미술 선생님이랑 그리고 문학 선생님이랑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특징.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변용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각 연마다 서리적인 표현, 서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시에서는 물어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시 안에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감상 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수근의 화법을 제재로 했습니다. 이거 방금 같이 봤습니다. 문학이 미술이라는 인접 분야와 문학이란 미술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박수근 그림이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문학과 미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는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김혜순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요.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시적 화자는 화가가 됩니다. 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되겠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납작납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납작납작이 바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납작납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억압받고
억압받고 억압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근 화가입니다. 화가 이름이죠.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의 화법, 그림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림 기법을 위하여. 이게 부제예요. 이렇게 부제를 붙여놨어요. 김혜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부제를 붙여놨어요. 자, 김혜순 작가 옆에 설명 써있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작품 있죠. 그분의 부인이거든요. 파수꾼의 특징도 알고 있겠지만 세상을 비판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려고 쓰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두 분이 약간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을 쓰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 세상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는지를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회부터 한번 먼저 내용 봅시다. 자, 이런 내용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 과정들이 쭉 그려질 거고요. 플러스 서민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연민이 드러납니다. 자, 옆에 있는 학습활동의 답이 되기도 할 거예요. 한번 내용 봅니다. 여기 안에 박수근 그 화법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다가 한번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색깔을 정해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색깔로 표시하는 것들은 박수근 그림의 특징입니다. 기법이에요. 박수근 화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자,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서 한 며칠 누르는 기법을 써요. 이런 기법을 써.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기법.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 그림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있는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뭐 여자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흔하게 쓰는 그 당시에 집에 있는 그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연에 보시면은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 정도로 각박하게 서민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이렇게 지금 하늘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박수근 그림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학습활동의 이번에 1번 문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박수근 그림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누르진 않는데 눌린 것처럼 보여요. 그 제목이 납작납작이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람 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뭐 하는 겁니까? 행위.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가만히 바라봐요. 그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어요. 왜냐? 현실이 지금 아름답거나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들이 쭈그린 아낙네라고 했습니다. 이 아낙네가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쭈그려 있어요. 쭈그려서 앉아있다는 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의 모습을 쭈그려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있다. 이것도 역시 박수근 화법이라고 표현을 지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전부 다 힘겨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가? 이 인물들의 모습들이요,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은 다 평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왜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뻗어 있다. 지금 보면 바라본다, 뻗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어미예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요. 생동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편네와 아이들도 뭐랑 똑같아요? 쭈그린 아낙네 둘이
또 옆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같은 거, 다 같은 그림의 소재들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이지. 화가의 그림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아까 그 제재 정리할 때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질문을 통해서 뭐를 하는 것이냐? 바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세요? 어떻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말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달픈 현실. 살아갈 고달픈 현실을 항변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또 현재형 어미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 1연에서는요. 여기까지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지금 어때요? 납작하게 눌려있고요. 아주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실이 뭔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연으로 갑니다. 2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자, 2연. 2연에는 바로 그 현실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 현실이 어떻길래. 자, 현실을 이제 적극적으로 비판할 겁니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발바닥이 없대요. 그리고 서성서성, 이거 이제 의태어 사용하고 있고요. 입술도 없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발바닥으로 걸어 다녀야 되고, 입술로 말을 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표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통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현실이라는 거.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서성서성, 또 부사어 슬그머니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죠.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서성서성 이것도 하나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음성상징어 이런 거 사용하면은 은율도 만들어지고, 또 시각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또 현장감, 생동감 이런 것들. 여기 위에 있는 이 현장감, 생동감이 현재형 어미가 아니라, 현재형 어미 사용하면 현장감이 생기긴 하겠지만 생동감까지는 아닐 것 같아. 여기로 봐야 되겠다. 요게 생동감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은율이 만들어지고 강조가 될 것 같아요. 또 시각적으로도 딱 봤을 때 두 번 반복되니까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입술을 못 그렸고 표정을 못 그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물들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여기 또 없어진 거지. 피도 눈물도 없이. 라고 하는 거는 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정이 없지. 바짝 마르기. 아주 메마른 모습. 그만큼 각박한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여기 있는 이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속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이런 것들, 서성서성 의태어, 펄렁펄렁 또 의태어, 바짝
부서, 슬그머니, 부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사용하면은 인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반복을 한다면은 강조를 할 수도 있겠고 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펄렁펄렁 뭐 시각적인 이미지 펄렁펄렁 이렇게 2번 쓰니까. 자, 끼워놨는데 이것들이 힘없이 그냥 펄렁펄렁 하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 어디에 흔들리느냐? 세파에 흔들립니다. 세상살이에 한없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의 모습이냐? 바로 서민들의 모습이죠. 우리 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뭔가 풍파가 몰아치면 거기에 버틸 힘이 없어서 계속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정신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1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할 거야. 1연에서는. 여기는 마땅합니까? 마땅하냐 안 하냐? 마땅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마땅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근데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 서리법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아까 1연에서 사용했고 2연에서 지금 반복하는 거죠. 특히나 반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2연에서는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드러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이 그림의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납작하게 눌려있고요, 발바닥, 입술, 표정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현실은 세파에 시달리는 서민의 삶이 보이고 서민들이 각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죠. 전부 다 그림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묘사적인 작품이고요. 또 서리적인 표현 1연에서 한번, 2연에서 한번 나타나 있고요. 서민들이 감정도 메말라 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여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부분은 잠시 후에 퀴즈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제 퀴즈를 풀러 한번 가볼까요? 말한 부분은 잠시 후에 퀴즈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제